자, 가볼게요.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두 체험활동 A와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하였다. 체험활동 A를 신청한 학생은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0명이 많았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어느 체험활동도 이제 A라는 녀석이 있고 B라는 녀석이 있는데, 자, A를 신청한 학생은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0명이 많았대. 교집합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럼 요 자리가 20명만 그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쵸? 왜요? 교집합은 있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자, 어느 체험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그러니까 이들의 무슨 집합? 여집합. 전체는 200명이었어. 요거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의 체험활동을 신청한 학생보다 100명이 적었대. 그럼 얘는 50명이야. 그렇지? 얘가 몇 명이고? 150명이고. 이 정도는 바로 연산이 가능하니까. 봐봐. A와 B의 합집합이 이게 150인 거야. 맞죠? 근데 합집합 우리 어떻게 구하죠?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 B라. 맞죠? 이게 이제 150이라고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 A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 그럼 교집합이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돼요. 소가 되면 되겠죠? 가장 작으면 좋잖아. 가장 작은 값은 얼마?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 얼마? 0. 그런데 얘는 얘보다 몇 명이 더 많아야 돼? 20명. 20명. 그럼 몇 명과 몇 명? 그렇지. 80, 60. 이 정도는 뭐 굳이 연산식을 안 만들어도 가능하잖아. 그쵸? 왜냐면 교집합에 대한 어떤 전제가 없습니다. 근데 연립적으로 많이 치고 있습니다. 어디를 아니 미지수를 써서. X랑 물론 여러분들의 수준이 S가 아니면 저도 미치 써서 설명해 드리죠. 근데 자, 이거 이해 못한 사람 지금. 아니 최소가 그건 줄 알았어요. 그 여집합이 최소일 때 A랑 B랑 여집합이래 공집합이 최소일 때요. A랑 B랑 더한 다음에 얘를 뺐잖아요. 그 공집합이요. 그렇게 해서 최소를 구하는 줄 알고 이상한 걸 했었는데 고생했어. 아니 뭐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자, 또 몇 번? 몇 번 가볼까요? 116번 616번. 616번 다음 번이네. 명 명세 파트 616번. 자, 가보자. 전체 집합 위에서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P하고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15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P와 Q가 이거거든? PQ가 이거거든? 쟤는 여기를 말하잖아. 그럼 PQ의 합집합의 무슨 집합? P와 Q의 합집합의 무슨 집합? 근데 그게 아까 여 집합인 거 알거든요. 오. 근데 왜 이게 합집합이에요? 그냥 P하고 Q를 제외한 나머지잖아. 네. 그러니까 전체야 있어. 봐봐. 수직선 이렇게 전체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7보다 크다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있단 말이야. 얘가 원하는 거? 이걸 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에서 얘를 빼야죠. 얘도 어떻게 해야 돼? 빼면 되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제외한 부분과 얘를 제외한 부분의 무슨 집합? 교집합. 맞죠? 잠시만요.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잖아. 이거 무슨 드모르랑 그거구나. 알지.
그래서 좀 뭐가 뒤집히구나 좀. 아 잠깐. 그치? 그래서 합집합이에요, 집합을 표현하는 가능하잖아. 괜찮겠어요? 그러면 됐나요? 더 설명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괜찮겠어요? 또 몇 번? 질문 38번. 38번. 자, 공집합이 아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자, 말장난 집중합시다. 공집합이 아닌 전체 집합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한번 해보자. 봐봐. P가 공집합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어. 얘는 아무것도 없어. 어떤 X가 P의 원소예요. 거짓이에요. 어떤 원소가, 그러니까 P가 원소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맞아? P에 원소가 있어요? 공집합에 원소가 있어요? 그죠? 그냥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이라는 건 존재한다. 뭐가? P의 원소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P의 원소가 존재하는데 공집합인데? 말도 안 되죠. 거짓. 맞죠? 두 번째. 공집합이 아니래. 그러면 어떤 X가 P의 원소가 있다? P의 원소가 존재한다? 참이다. 맞게 되겠죠. 자, P하고 전체가 똑같아. 모든 X는 P이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전체 집합이라는 건 이 문제 안에서는 얘가 세상 전체야. 세상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자연수 전체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뭐 정수 전체에서 짝수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 전체라는 세상이 P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세상에서는 P가 세상 전부인 거야. 아라중학교 1학년 전체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아라중학교 1학년생들이 그 세상에서는 모든 것 같은 거야. 그 세상에서 모든 아라중학교 1학년생들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집합에서의 전체 집합이라는 건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한 자리의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세 자리의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소수일 수도 있고 합성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모든 전체 집합인데 근데 P라는 집합이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집합하고 원소가 똑같대. 그럼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모든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P의 원소가 되겠죠. 괜찮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또 전체 집합인데 P의 원소가 존재한대요. 존재하잖아. 아, 이걸 해석 이렇게 해야 돼. 봐봐. 어떤이라는 말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P의 원소가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 맞잖아. 근데 뭐라고 돼 있어? 거짓이야.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모든 안에는 해가 있다가 포함될 테니까. 그렇죠? 자, 이거 가볼게요. 전체랑 다르대. 모든 X에 대해서 P는 거짓이죠. 당연히 거짓이죠. 그죠? 모두 다 이건 아니까. 그래서 답은 6번입니다. 4. 이때 아마 헷갈린 이유가 이걸 거야. 전체 집합을 모든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 집합에서의 전체 집합은 그들만의 공간인 거야. 그들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또 몇 번 가볼까요? 마지막 문제. 그게 몇 번인데? 638번이 마지막 문제. 아, 이게 마지막 문제였다고요? 됐어요? 자, 그럼 기다려 가볼 거야. 일단은 기다에서 질문 가볼까요? 6단원 기다 질문 9번이요. 9번이요. 할게요. 있어요. 저 8번이에요.
그래요. 자, 일단 9번하고 바로 8번으로 갈게요.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연산을 새롭게 정의하겠대요. A 합 B의 여집합표, B 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일단 이거부터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거 있을까? 등으로 만들었지.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이거 이해돼? 네. 근데 얘를 잘 봐봐. 얘는 B차 A의 여집합. 얘는 A차 B의 여집합.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 말은 뭐야? 순 A와 순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아, 이것도 대칭차집합 관련된 문제다. 봐봐. 순 A와 순 B의 순 A의 여집합, 순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이렇게 되죠. 거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됐어. 오, 좋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한번 가보자. A와 B 먼저 해보자. A와 B는 이 상태야. 그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A와 B의 순 A와 순 B의 뭐예요? 전체에서 순 A와 순 B만 뭐 한 거야? 제거한 거거든. 네. 그렇죠? 전체에서 순 A하고 순 B만 제거한 거야.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자. 전체에서 순 A와 순 B를 제거한 거야. 그럼 자, 이걸로 가볼게요. 얘는 자 전체에서 뭘 제거했어? 순 이거랑. 순위. 자 다시 봐봐. 순 이거. 근데 얘가 뭐야?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랑 얘는 누구야? A야. 그럼 자 얘랑 이 색칠된 부분이랑 이 A를 잘 봐봐. 이 둘의 순은 누구야? 순. 자, 다시 해석해볼게요. 일단 이 안에 거를 했을 때는 이런 결과물이 나서 시커먼 거.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와 누구? 이 녀석을 가지고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야? 바깥쪽만 남겠지. 네. 이거만 남을 거야. 네. 자, 여기서 얘를 빼면 뭐가 남죠? 맞죠? 여기서 얘를 뺐어. 그러면 요것만 남겠죠. 자, 우리 처음에 생각 어떻게 하기로 했죠? 순 A와 순 B의 여집합이라고 했어. 그쵸? 자, 순 이거에 뭘 찾는 거야? 여집합을 찾는 거야. 그쵸? 이 녀석의 여집합과 이 녀석의 여집합에 무슨 집합을 찾았어? 교집합을 찾는 거야. 그쵸? 맞죠? 그러면 자, 이 녀석의 여집합은 어디야? 여기겠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의 여집합은 어디야? 여기겠지. 이 둘의 무슨 집합? 교집합. 그럼 어디밖에 없어? B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답은 얼마? B가 될 거야. 이런 게 어려워. 그치? 정신. 너 어떻게 풀었냐? 벤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풀려요. 그래 나. 바로 나왔어? 다 그렸는데. 오, 그리면 돼요. 이런 문제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문제는 열심히 그려보면 결과적으로 답은 나와. 근데 쉽지 않아. 저 드모르가 해가지고 이거 연산으로 들어가면 연산으로 들어가면 얘가 지금 앞에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거든.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처음 걸로 의미 파악하고
순A와 순B의 교집합에 순A의 여집합과 순B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 녀석의 여집합과 이 녀석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정확하게는 순. 그렇지? 이 둘의 순 그들의 여집합과 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했어요. 자, 그다음에 9번 가볼게요. 이런 문제 근데 벤다이어그램이 상당히 정확해. 그거보다 정확한 게 없어요. 자, 전체 집합에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이 녀석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항상 우리만 있는 대로 보시고. 전체 집합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저 녀석이 성립할 때, 참 제가 뭔지부터 한번 보자. 저 뭐예요? 순 B와요. 음. A 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랑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랬더니 A의 여집합이 나왔대요. 그래, 그냥 나도 읽는 건 잘하는데. 아,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되는데. 정리가 할 수가 있어? 아, 오 이거다. 봐봐. B와 A가 A의 B와 A의 여집합의 그거잖아. 여집합 교집합이잖아. 여기도 드모르간 써가지고 이거를 여집합을 밖으로 빼네. 그걸 또 이제 드모르간을 하는 거지. 드모르간을 하는 거지. 자, 보자. 이제 이거의 의미 파악부터 해보자. B에서 A를 뺐어요. 순 B네.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래요. 그와 얘의 뭐예요? 합집합이야. 그 녀석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야. 자,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순 B와 합집합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이거야. 왼쪽 거만. 그리고 얘는 뭐야? B의 여집합이니까 이쪽이야. 이 둘의 무슨 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그럼 뭐만 남아? 그 두 개만 남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A의 여집합이고 이런 그림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지. 그러면 교집합이 A라는 거 아니에요? 교집합이 교집합이 A라는 거 아니에요? 교집합이 A? 그럼 A가 B 안에 포함되는 거네. 그러네요.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볼까? B에서 A를 뺐어. 그럼 여기 테두리가 남겠죠? 그렇죠? 네. 테두리와 A와 B 합집합이 여집합이야. 그러면 여기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됩니다. 그쵸? 요만큼. 오 맞아요. 그렇죠? 자, 여기 B의 여집합은 뭐예요? 바깥쪽이야. 어차피 색칠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합집합은 A의 여집합이다. 따라서 A가 뭐에? B에 포함되는 형태다. 근데 A가 B에 포함된다는 건 교집합이 A일 때가 A가 B에 포함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A차 B가 공집합이라는 것도 A가 B에 포함된 형태예요.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얘 A랑 B가 만약에 같았어. A랑 B랑 같아질 수 없어요. 자,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얘는 지금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거든요. 포함되면 항상 A랑 B가 같아요. 아 같을 수 있는데 항상은 아니에요. 어떤 A는 저렇게 되겠죠. 그렇죠. 항상은 아니겠죠. 됐어요? 자, 이런 말장난이에요. 일단은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대부분이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겠지. 아니 이게
처음 했을 때는 이게 A랑 B랑 서로 형태가 나와가지고 보기가 다 틀렸어가지고 이게 막혔네. 서로소가 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저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려보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떤 포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도 현우야, 좀 전에 너가 저 그래프를 보고 그러면 A가 교집합이 A가 돼야 되겠네요라고 생각한 건 너무 잘한 거야. 그건 잘한 거야.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기본 다지기 아니면은 한 번 바꾸기 표현 거시기 거기서 질문. 앞에 있는 문제에서 질문하셔도 돼요. 없으면 잠시만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자, 그럼 이제 7단원 저번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 예제 8번입니다. 요거 하고 앞으로 가서 개념 다시 하고 좀 왔다 갔다 할게요. 먼저 대표 예제 8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갈게요. 배우가 나는 벌써 까먹었다. 자, 집중하시고 볼게요. 우리가 3단 논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P이면 Q이고 Q이면 R.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P가 무엇이다. R이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겠다. 이게 3단 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P면 Q이고 Q면 R이면 P면 I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3단 논법인데 자, 이제 문제를 이 두 개가 주어졌어요. P가 not Q, not R이 그러면 P가 R로 간다? 이게 P가 not Q이고 갑자기 not R에서 Q로 가. 이 그림상으로 보면 P가 Q로 Q가 R로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게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냈을 거 아니야. 뭔가 방법이 있으니까 냈을 거 아니지. 저기다가 연집하고 싶어. 그 비슷해. 근데 역은 명제가 참인데 여기 참이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잘 그만. 너희 둘의 의견을 섞어. 배우. 여집합 한마디로 부정과 역이 만나면 대우가 되잖아. 수상. 그렇지. 역과 부정을 하면 그게 대우잖아. 맞죠?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항상 참이다. 그렇지. 기억나.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대우가 쓸모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의 대우를 만들어 보자. Q이면 뭐 not P다. 얘는 not Q이면 R이다. 이렇게 만들어 봤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었더니 P에서 출발했거든. not Q로 갔거든. not Q에서 R로 보내주네. 이 둘이 묶어버리면 P에서 R로 보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보자. P면 Q이다. R이면 not Q이다. 문제에서 원한 건 R에서 not P로 보내고 싶어. 근데 R에서 not P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 녀석의 대우를 만들어 볼게요. not Q이면 not P다. 연결돼. R에서 이거 거쳐서 됐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 P이면 not R이다. Q이면 R이다. 문제에서 원한 건 not Q이면 P다. 이것도 밑에 거
이어지게 만들면 한번 해볼까요? not R이면 not Q이다. P면 not Q이다까지 갈 수 있죠. 아니, 거기서 또 대우를 씌워요. 여기서 대우를 씌워요? 그럼 not P이면 Q이다를 찾아도 되겠네? 이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P하고 Q하고 R이 뭔지 몰라. 단지 그들 사이에 저 연관 관계만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걸로 유추할 수 있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기껏 이거에 대우를 써봤자 R이면 나피거든. 얘가 원하는 건 나피에서 출발을 시켜야 돼. 그럼 나피가 없어, 출발이. 아니면 이거에 대우를 써 나피에서 출발시키고 싶었는데 나피도 없어. 출발지. 이런 거야. 너희가 딱 어딜 갔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대. 그럼 저기서 여기로 오는 방법도 당연히 있을까 없을까?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그럴 수도 있고요. 세상에 일반 통행인 길도 있어. 맞죠? 갈 수는 있지만 올 수는 없어서 돌아와서 와야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살다 보면. 그런 거랑 똑같은 케이스인 거야. 없는 걸 확대 해석하지 마. 그렇죠? 좀 전에 이 아이를 보고 지금 보니까 요거 나와 있는데 not Q 이건데 여기를 보고 확대 해석하지 말라. 여기서 이렇게 가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구나. P에서 not Q로 가네? 그럼 not P에서 Q도 가겠지. 부정했으니까. 큰일이야. 하민아,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되는 거야. P에서 not Q로 가는 건 참인데 not P에서 Q로 가는 게 참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 얘는 뭐 했어? 지금 부정을 했잖아. 부정. 부정하면 애초에 뭐야? 거짓인 거지. 맞죠? 그래서 항상 오는 것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거 한번 풀어보자. 8-3번. 대우를 활용하시면 돼요. 조금 헷갈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대우를 다 써놓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화살표라는 게 약간 부문집합이랑 비슷한 포함관계로 생각하셔도 돼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 P랑 Q는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거든.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 묶여져서 명제로 바뀐 거거든. 여기서 말하는 P하고 Q는 전부 다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그것들이 가정과 결론으로 묶였기 때문에 명제화된 거야. 애초에 명제였던 녀석들이 아니야. (8-1이랑 8-3이랑) 정답이 같아가지고 이게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근데 이거 한글로 돼 있으면 좀 어렵다? 해보면 안 돼요?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요? 뭐 해보세요. 근데 이거 한글로 돼 있지만 수식으로 표현하시면 편해요. 국이면 독이다. 수이면 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시면 조금 그래도 할만해요. 한글이라서 조금 헷갈리는 감이 있을 거예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름이 멋있다. 필요 충. 자, 보세요. 자,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이거 참이야. 그리고 그러면 우린 이걸 기호로 참이라고 말하는 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화살표 2개로, 짝대기 2개로. 그러면 이거 참인 거구나. 이해하셨어요?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이 말 자체에서 참이다 라는 말 자체도 귀찮으니까 그냥 P하고 화살표 2개 하고 Q 이렇게 표현하자. 약속이야. 사람 사이의 약속. 그런데 얘를 똑같이 P면 Q이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뭔 차이인데, 그치? 분명히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럼 읽을 때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똑같이 읽으면 뭐가 바뀐 건데?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자. 자,
어려워? 이렇게 읽을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읽을 거예요. 선생님 머리 아파요. 그냥 P면 Q에다가 참이라고 할래요. 안 돼.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미 정해버렸어. 뭐 어떻게 따라야 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자, 이거 어떻게 읽다고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런데 얘부터 읽을 수도 있어. Q는 P이기 위한 거꾸로 읽었잖아. 거꾸로. 똑같이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안 돼. 봐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읽었으면 Q는 P이기 위한 반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읽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이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럼 얘를 뭘로?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참이면 이것도 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패키지야, 패키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읽는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리고 이 녀석이 참이라는 표현이니까 자, P는 Q, P는 Q에 포함된다. 이것들 다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할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진리집합 P는 Q에 포함된다. 이걸 똑같은 걸로 해석하실 거라고요. 해석이 문제야. 그래서 읽을 때는 자, 처음에 P이면 Q에다가 참의 명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기호로 짝대기 하나를 더 붙여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건 기호야. 읽을 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읽을 거예요. 반대로 읽을 때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거꾸로 읽을 때는 그렇게 읽을 거야. 그런데 이걸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포함관계는 당연히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인 거야.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왜냐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쵸? 그냥 좌우를 바꾼 것 뿐이니까. 그래서 방향성이 정방향으로 읽을 때는 충분 조건, 역방향으로 읽을 때는 필요 조건인 거야. 이해하셨나요? 정방향으로 갈 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이때도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역방향이니까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정방향이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대소관계는 얘는 당연히 이렇게 표현되겠죠. 불편하죠.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해? 어쩔 수 없어. 그분들이 이미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때 약속이 되기 때문에. 화살표가 반대로 있으니까. 근데 저렇게 일부러 주지. 헷갈리라. 보자마자 바꾸면 안 돼요? 바꿔도 돼요. 바꿔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이제 생각해보자. 분명히 이게 헷갈리거든. 정방향이면 충분 조건, 역방향이면 필요 조건이야. 근데 이걸 분명히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 필요하면 줘야 돼, 받아야 돼? 필요하면 줘야 되죠.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충분하면 줘야 돼, 받아야 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한 애하고 필요한 애가 있으면 충분한 애가 필요한 애한테 주겠죠. 필요한 애는 충분한 애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애는 주는 방향이고 충분하니까 주는 거야. 얘는 필요하니까 받겠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하지 마. 지금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 반대로 있을 때? 충분하니까 준대잖아. 봐봐. 충분하니까 준대잖아. 근데 P가 Q에 포함되지. 말이 돼? 충분하니까 줬대. 그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어. 실제로 굉장히 겁나 많아. 우리 학원에도 있어. 뭐라고는 안 하는데 있어.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꽤 많아. 왜? 해석하라고. 충분하니까 주고 필요하니까 받는다 이렇게 애들이 못 외우니까.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봐봐. 충분하니까 줬대.
근데 이거랑 이거 똑같은 표현이거든? P가 Q에 포함된대. 누가 더 커? Q. 응. 받아가지고 또 강의신 거죠. 해석이 좋다. 해석이 좋다. 그래요. 필요하니까 받아가지고 더 강해진 거야? 뭐 그렇게 하시든가. 근데 해석이 좀 다르잖아요. 충분하니까 좋은데 실제로는 더 작은 녀석인 거야. 그렇죠? 필요하니까 받았는데 실제로는 더 큰 녀석인 거잖아. 역설이죠. 그렇죠? 역설이야 모순이야. 말이 안 되니까 역설 아니에요? 말이 안 되니까 역설이야? 잠시만요. 반어법이야? 역설과 모순은 똑같은 얘기예요. 역설과 모순은 똑같은 얘기고 반어법이냐 역설이야. 역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오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아니면은 반대로 얘기한 거야? 말이 안 돼요. 반대로 얘기한 거죠. 말이 안 되진 않아.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역설이지.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 친다. 줬는데 한데 소리가 없어. 아우성을 친대. 아우성 친다는 건 소리가 들린다는 거잖아. 근데 소리가 없다. 그치. 근데 형은 잘생겼다. 아이 좋아? 이거 역설이야, 반어법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 어쨌든 간에 이건 뭐 그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필요하니까 받고 충분히 준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정방향이면 충분 조건, 역방향이면 필요 조건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괜히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잖아. 얘도 참인데 이것도 참이야. P도 Q에 포함되고 Q도 P에 포함돼. P도 Q에 포함되고 Q도 P에 포함돼. 우리는 이런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 맞아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집합 기호를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이 돼 있죠. 서로 같은 집합. 그렇죠? 유한집합 초창기 때 나왔던 내용이야. 너 일본 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 P와 Q의 화살표 양쪽 방향을 다 써먹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건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걸. 선생님 왜 충분 필요라고 안 해요? 어감 때문에 그래요. 충분 필요보다 필요 충분이 말하기가 좀 더 편해. 그래서 그냥 필요 충분이 충분 필요 충분 필요 충분 필요 충분 필요 필요 충분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우리가 받침이 연달아서 나오는 건 힘들어요. 봐봐. 충, 분, 필, 요. 받침이 이렇게 가잖아. 그렇죠? 이게 거센 소리거든요. 불필. 근데 이게 파차음인데 니은에서 받침에서 파차음으로 그러니까 거센 소리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필요 충분이면 얘 똑같은 계열이거든요. 피읍하고 치읓은 똑같은 계열인데 소리가 나는 그 구조가 똑같은데 얘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센 소리를 발음하기 위한 준비가 수월해. 받침을 발음한 다음에 거센 소리를 하는 게 힘들어요. 받침 자체가. 그런데 받침이 없는 당연히 받침 없는 게 말하기는 편하잖아요. 그렇죠? 받침이 없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거센 소리를 내는 게 준비 과정이 좀 더 수월해. 그래서 처음에 필요, 필자와 충자인데 이 두 글자 앞에는 받침이 없는 게 아니면 처음에 소리 나는 게 좀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받침이 있는 것보다는 받침이 없는 게 발음하기가 편해서 필요 충분으로 읽어요. 뭔 소리냐 국어 시간 아닌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발음이 편해. 그래서 필요 충분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태클 걸지 마. 그냥 발음 너희 읽기 편하라고. 읽기 편하라고 저렇게 써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것도 모르나 선생님 저는 충분 필요가 편한데요. 그럼 구강 구조가 이상한가 보지. 농담이야? 진담을 받아들이지 마. 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근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선생님들 중에 그 문제 풀이 할 때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문제 쫙 풀고 줄 바꿔서 쫙 풀고 쫙 풀고 보통 이렇게 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푸시는 분들 딱 쓰고 싹 쓰고 이렇게 쓰시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둘이 서로 똑같은 식이라는 소리예요. 그때 이 기호를 써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필요 충분 표시야. 등호를 안 쓰고 저렇게 쓴다고? 등호 쓰면 큰일 나지. 너 방정식푼데 옆으로 등호 있어. 풀다가 등호 풀다가 등호 풀다가 등호. 쟤네들이 다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등식이야? 이해 못 그거요? 그죠? 저거 안 돼요?
수학에서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전 쉼표 쓰는데. 아,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뜻이잖아, 심포는. 근데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너희 고등학교 가서 서술형 쓸 때는 저런 거 하지 마. 무조건 줄 바꿔. 그게 정답이야. 아무 댓글이 안 걸려. 이렇게 쓰면 선생님들이 야, 컴마를 거기다 왜 찍어? 그게 그리고냐? 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넌 이런 조건 배우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써?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세상엔 별별 선생님이 다 있어. 서술형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뭐? 줄 바꿈 하시면 치고 댓글이 걸릴 수가 없어. 줄 바꿈 하면. 자,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필요 충분이라는 건 P이면 Q이다. 이 녀석이 참인 경우에 화살표를 표현을 하고 화살표 두 개, 두 줄짜리 화살표를 표현을 하는 대신에 저걸 읽을 때는 P이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이면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을 읽는다. 그런데 양방향이 모두 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같은 집합이 진리 집합이 돼요. 그러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읽더라도 동일한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아. 그냥 이거 그냥 부르는 용어일 뿐이야. 이제 이거 가지고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야. 자,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제 9번이에요. 잠깐만. 이거 안 했다, 그지? 세 개 다 안 돼 있어요. 이거 위에 것도 있잖아. 그쵸? 거기 안 했어요. 이것도 안 했어? 네. 이것도 안 하고? 네.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했다고? 네. 1번 이거 다 안 했어요? 지금 해볼까요? 그래요? 1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넘어가지. 구멍 있으면 안 돼. 한번 해볼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x와 y가 모두 자연수이면 x, y는 자연수이다. 역과 대우를 구하라고 해서 역은 쉽죠? 거꾸로 쓰면 돼요. x, y가 자연수이면 x하고 y는 자연수이다. 그런데 곱한 값이 자연수라고 해서 둘 다 자연수라는 보장은 못하죠. 그래서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우를 써볼게요. 그러면 대우는 x, y가 자연수가 아니면 x 또는 y가 자연수이다. 이렇게 돼요. 다시 x, y가 자연수가 아니면 여기까지 맞았을 거야. 그 다음이 x 또는 y가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x와 y라는 말은 x 그리고 y가 모두 자연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근데 x 그리고 y의 부정은 뭐야? x가 자연수가 아니거나 또는 y가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다시 x가 자연수가 아니거나 또는 y가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x 또는 y가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 모두를 지워야 되네요. 그렇지. 모두가 어떤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이라는 건 둘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어떤 x, y나 어떤 x, y, 어떤 x, y는 자연수. 어떤 x, y는 자연수가 아니다. 안 돼. 왜 안 될까? x, y에서 일단 그리고 어떤 x, y는 자연수가 아니다 해도 돼요. 의미적으로 네. 돼요. 똑같은 얘기야. 근데 이제 어떤 x, y는 자연수가 아니다 이것보다는 보통 x 또는 y는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감상으로 표현식을 좀 더 부드럽지. 그래서 표현상으로 그냥 바꾸는 것 뿐인데 어떤이라고 해도 돼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까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원래가 참이었으니까 배우도 참이야. 그쵸? 두 번째 보자. x, y가 실수일 때 저거이면 요거 또는 요거이다. 이거의 역은 x, y가 실수일 때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건 전체 집합 얘기야. 전체 집합을 건드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x, y가 실수일 때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역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이건 뭐죠? 당연히 거짓이죠? 왜 거짓인지 아시죠? 네. 자, 두 번째. 거짓이지. x가 1보다 크다고 해서 y가 1보다 크다는 보장이 없잖아. 둘 중에 하나가 음수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둘 중에 하나가 1보다 큰 거니까. 그쵸? 그래서 거짓이에요. 대우는 x, y가 실수일 때 이거 건드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대우가 됐으니까 x는 1보다 작고 y도 1보다 작으면 x 플러스 y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거짓. 그러니까 이거 참이지. 그러니까 x도 1보다 작고 y도 1보다 작으면 둘을 더하면 2보다 작겠지. 참이지. 현우야. 아, 제가 여기 또는을 이거라고 안 고쳐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또는 이거라고 바뀌셨어야 돼요. 자, 세 번째 가봅니다. 먼저 역부터 가볼게요. 두 집합 AB에 대하여 A와 B가 같지 않으면 A 교 B는 A이다. 이건 거짓. 이거 거짓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대우 가볼게요. 두 집합 AB에 대하여 A와 B가 같으면 A 교 B는 A가 아니다. 거짓. 이거 거짓이에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두 번째는 필요 조건. 왜 필요해요? 왜 필요냐고요? 네. 해보자. P의 여집합은 뭐죠? X 또는 Y는 짝수이다. X 또는 Y가 짝수가 아니다. 홀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네. 둘 중에 누군가는 홀수가 아니래. 그쵸? 그 다음에 아, 이거 한번 바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P를 부정해야 되잖아. Q를 부정해야 돼. Q를 부정하면 뭐예요? X 플러스 Y는 홀수이다. 짝수가 아니다. 그쵸? 근데 이제 전체가 X, Y가 자연수라고 전제가 깔렸으니까 생각해봐. not P이면 not Q 이렇게 돼 있어요. A 또는 B가 홀수가 아니다. 짝수라는 소리죠. 그러면 A 더하기 X 더하기 Y는 짝수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X 더하기 Y가 짝수가 아니면 홀수라는 소리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짝수고 둘 중에 한 명은 홀수여야 되겠네. 그렇죠? 말을 처리하고 싶었으나 자, 첫 번째 거 not P라는 말은 X 또는 Y가 홀수가 아니다. X 또는 Y가 짝수이다. 이 얘기죠. 짝짝. 이게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 not Q는 X 플러스 Y는 홀수이다야. 그쵸? 이거죠. 누가 누구의 건데요? 이해됐어요? 아, 됐죠? 이쪽은 성립이 안 해요. 저기로는 성립 안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어. 하지만 역방향이니까 필요 조건은 되겠죠. 네. 그래서 필요 조건이에요. 이거 하나씩 해봐야 돼. 괜찮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필요 충분인 건 아시겠어요? 괜찮겠어요? 됐어요? 자, 또 질문. 이게 아니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개념이 헷갈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들어오니까 헷갈리는 거야. 말로 하니까 어려워. 말로 하니까. 그래.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제 어려운 파트가 되는 거야. 자, 다시 문제로 볼게요. 아까 우리가 9번까지 있었고요. 아니야. 9번 한 차례죠? 네. 자, 보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다음과 같을 때 어떤 조건을 써보자 라고 했어요. 한번 가보자. 충분인지 필요인지 필요 충분인지 찾는 거예요. 자, 가보자. 첫 번째. X도 0이고 Y도 0이래. 둘을 곱하면 0이죠. 네. 이쪽은 성립해. 자, 둘을 곱해서 0이라고 해서 둘 다 0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쪽은 안 돼. 그럼 당연히 충분 조건. 그쵸? 자, 가보자.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크겠지. 아이 뭐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치. 음수일 수 있잖아. 음수일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쵸? 학교 시험에 진짜
진짜 치사하게 다음 중에서 뭐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 것을 골라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학교에서 이제 뭘 하냐면 얘네들 위치를 바꿔봅니다. 그럼 너는 못 본다? 절대 못 본다? 저는 지금 이렇게 쓰잖아요, 일부러. 헷갈리지 말라고. 그런데 시험지에 이렇게 써 있거든. P와 Q가 위치가 바뀌잖아. 너희 인지를 못한다. 당연히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읽고 푼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 틀려요. 답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겠지. 선생님들도 그렇게 헷갈려요. 근데 모든 선생님이 그러는 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쓰는데 가끔씩 Q는 P이기 위한으로 바꾸는 선생님이 있어. 어쩔 수 없어. 그 선생님들이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봐. 그냥 너희가 이겨내야 돼. 자, 세 번째. 제곱의 합이 0이래. 그럼 둘 다 뭐야? 이건 x는 y는 0이라는 소리죠? 자, 얘는 0 맞아요. 둘 다 0이라는 소리네. 성립해요.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맞죠? 맞죠? 되셨나요? 오케이. 와 근데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어려운 거 한번 찾아볼까? 그냥 보기가 9-3이 제일 헷갈려 보여요. 헷갈려 보여요? 9-2 어때요? 이거 쉽잖아.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래요. 필요 좀, 이거는 같은 거 찾는 거니까 오히려 이게 더 쉽겠구나. 네.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자, 9-2번 한번 풀어보세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일단 필요 조건이라는 거 확인하고 충분 조건인 거 아닌 거 골라야 돼. 나는 잘 모르겠다. 손. 한개 틀렸대요. 힘이 들리셨어요? 대박아. 마음 맞았어요? 자, 되셨어요? 네. 이렇게 됐어? 병원이 됐어? 현우는 저 맞았어요. 교원이 됐어? 화면이 됐어? 틀렸어? 맞았어? 한개 틀렸어요. 헷갈려요. 좀 헷갈리는데 이건 약간 기본기 테스트 같은 거야. 그쵸? 기본기가 정말 잘 돼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조금씩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대표 10번입니다. 자, 보자.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하고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근데 저렇게 거꾸로 보는 거 우리 진짜 싫어하거든요. 자,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예요. 이 소리야. 맞죠?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진짜 싫거든?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꿀까? 대우로. 충분 조건. 맞죠? 대우 성립하죠?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위치와 부정. 위치와 부정.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지금 그 첫 번째 쪽이 아니에요. 오, 그렇지.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써야지. 그쵸? 근데 그치, 하민아? 방향을 바꿀 거였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쓰든가. 그쵸? 조금 틀리지 않아요? 이게 틀렸다고요? 네. 왜요? 낫 P가요. 낫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면 네, 제가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쵸? 네. 나피는 항상 앞에 것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피는 나큐에 대한 필요 조건 이렇게 가야지. 이거 맞죠? 자, 그럼 이 녀석이 배우니까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 말은 P가 어디에? Q에 포함되는 거겠지. 자, 이거 찾아보자. 네. P가 Q에 포함된다. 둘이 다 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아 틀려요? 틀려요. 이유는? 잠시만요. 그거 짚어. 그럼 작은 게 Q란 건데 큰 게 이것도 아니야. 이거 똑같은 얘기야, 둘이. 둘이 똑같은 얘기야. 자, Q에서 P를 빼면 공립합니다. Q가 작은 게라는 말이죠. Q가 커. 그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요건? 요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마이터 왜 이렇게 웃기지? 자, P 여집합 바깥쪽. 거기다 Q를 더하면 아 Q가 맞아요. 그래요? 아, P가 Q 안에 있다고. P가 Q 안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헷갈리잖아. 뭐 등으로 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P와 Q의 저 여집합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 공집 말고 저그 교집합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네. 응? 응? 아 이거 리을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아 미음. 등으로 간. 아 푸정 밖에다 써주고 이게 공집합이냐 물어본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근데 모르는 것만 있는 대로 고르라 그러는데? 그럼 얘를 하나예요. 답이? 답이 그럴 리가 없어. 그래도 아니야. 그럼 또 얘가 답을 하나 줬어. 오씨. 맞다. 아, 나 싫어. 아니, 있는 대로 고르라 그랬으면 틀려서 두 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괜히 고민하잖아. 아씨, 얘 틀렸나? 맞아요. 반대로 풀어야 되나? 아씨, 그럼 기어하고 니은이 맞나? 이럴 수도 있어. 별로 안 좋아. 말장난하는 게 별로 안 좋아. 아, 매너를 지켜야지. 그쵸?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의 진리 집합을 PQ하고 충분 조건 뭐 똑같은 얘기고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다. 전체 집합, 세 집합, 세 집합, 하는 것은 요거 괜찮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거 전부 다 뭘로 표현해 보시면 돼요? 그 화살표. 전부 다 화살표 포함 관계로 표현해 보시면 돼요. 자, P는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래요. P가 Q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R은 P에 대한 필요 조건이래요. R하고 P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not P는 not P, P의 여집합은 Q의 충분 조건이에요. R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필요 조건이에요. 지금 이렇게 준 거야, 조건을. 이거 가지고 있는 대로 곱해요. 나시 여집합이구나. 형님 맛있어? 뭐라고 썼습니다. 말해도 기억이. 나이스. 왜 나이스? 맞았어? 아니요 답을 알았어요. 나도 맞아. 어디 뭐 그렇게 뭐가 파트가 되게 많네요. 증명이 어려워. 도형 나와요? 함수 그 다음에. 도형? 그 산술기하 평균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도형이에요. 자, 되셨나요? 네. 기억과 리을이에요. 자, 보시면 여집합의 포함 관계를 반대로 보기로 했죠. R의 여집합, P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건 R이 P에 포함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유형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자, 두 집합 이번엔 부등식으로 들어있네요. 동시가 부등식 편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일단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P는 Q에게 필요 조건. 그럼 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 P는 이건데 Q가 P에 포함된대. 그럼 얘가 요 안에 쏙 들어와요. A 마이너스.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쪽은 볼 필요 없죠. 이쪽에서 작은 숫자니까. 따라서 A는 2보다 어떻다? 잠깐 작거나 같다. 맞죠? 네. 그러면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끝났네. 근데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왜 0보다 커요? 저기 써있잖아. 그쵸?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갖다 줘도 되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기 위한 충분 조건. x는 마이너스가 아니래요. 근데 잘 생각해봐. 너희 저런 거 풀어본 적 있어? 너 이거 방정식만 풀어봤지 방정식의 부정을 풀어본 적 있어? 없지. 없잖아. 없으면 답이 없어요? 있는 걸로 만들면 되잖아.
부정을 미리 해놓고 나중에 부정해요. 그러니까 저거에 그 미리 대우를 한 다음에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이거이면 이거이다잖아. 네. 맞죠? 충분 조건이니까 이거이면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인 거야. 이거이면 이거이다잖아. 뭘로 하자고? 대우. 그렇지. x 플러스 2가 0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2의 k 마이너스 8은 0이다. 나한테 영어죠. 맞죠? 자 이제 뭐 하면 돼? 풀면 돼. 어? x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2래요. 아 마이너스. 대입하시면 k가 얼마? 계산해봐. 이렇게 기분요. 4 플러스 K 오늘 아시죠? 따뜻한 거보다. 마이너스 4는 4K다. K는 1이에요. 캔이 얘기예요? 좋아요. 자, K. 마이너스 4는 4K야.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똑같은 얘기인데 뭐가 마이너스 4, 4K는 는 0. 는 0. K는 0. 이거 풀면 좀 쉬운데? 첫 번째 거 1-11 다 하신 분은 쉬세요.